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SL인데요. SL의 업사이드 그리고 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 보면서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보면 좋을지 그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B금융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5조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게 1조 4천억 밖에 안 해요. 그죠? 1조 4천억 정도. 너무 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PER 자체가 4.2, 3.8, 3.4 2026년에 3.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싼 건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지만 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가지러 왔고요. 콘티케이 가보시면 최근에 한 45,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3만원 정도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보시면 투자 포인트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빛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SL은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 이렇게. 예. 미국하고 인도 시장에서의 수주, 그리고 LED 램프죠. 예. 전구간의 램프입니다. 비중 확대와 전동화 제품 다양화에 따른 실적 증가, 그리고 다변화된 고객사 수주 포트폴리오로 유일하게 성장하는 부품 업체다. 이게 부품 업체 중에서도 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냐면, 제가 퀀티케이 잠깐 들어가서 최근에 IR 통한 내용을 짚어볼게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온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모비스보다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 질문을 했고, 지금 북미 쪽 OEM사들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램프 같은 경우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이 상쇄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캐즘 이런 것들과는 이런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리는 거, 그게 아마 만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재밌는 거는 전기차 캐즘이 영향 없다고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했지만 고객이 잘하면 물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고객사가 현대, 기아, GM 쪽인데 이쪽이 그 제품이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격이 덜하거나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잘해주기를 응원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꼭지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반기에 솔직히 전기차 쪽 수요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와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랑 같이 해서 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45,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가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오해 이런 부분이 좀 벗겨진다고 하면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실적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하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강하다라고 쓴 거고, 2023년 수주 목표는 1조 3천억이고 실제로는 2조를 달성했다. 그리고 2024년 신규 수주 목표는 1조 5천억인데 여기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 1조를 이미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한 60-70% 정도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D 램프의 채택률이 22년 72%에서 25년 90% 수준까지 성장하는 부분을 보는 거는 내년까지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택률이 90%까지 올라왔다는 건 거의 다 했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전방산업 고객사들이 얼마나 차를 잘 팔아주는지 요거를 팔로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주요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도 북미양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2025년 미국 자동차 판매량 YOY 4% 예상됨에 따라서 동반 수혜가 예상된다. 이거에 대한 수혜는 사실 성장한다는 의미 정도지 크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 기아차 그리고 GM 쪽에서 잘 나가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존 할로겐 램프 대비해서 마진과 ASP 모두 높아서 실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 대비해서는 좀 유별난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해외 법인의 품질 비용,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동사의 LED 램프 비중에 따른 수익성 개선폭이 클 전망이다. 근데 다만 이 채택률에 의한 상승은 내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4년 3분기에 시작될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이거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나 저렴한 거는 뭐 맞고, 이거 어느 타이밍에 언제 돌지를 파악하는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D 램프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의 어떤 채택률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북미 인도 시장의 공장을 보유함에 따라서 실적 성장 수혜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 그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GM량 수주도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동사는 북미의 공장을 보유했다는 점이 신규 수주에 유리하고,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현대모비스하고 물량을 나눠 갔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 나눠 갔는데 만약에 회사 현대기아차의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현대모비스의 물량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의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해주는 부분인데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측에서 답변이 돌아온 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제 현대모비스보다는 SL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을 좀 더 고객사 입장에서 고객사에 대응한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이제 현대, 기아, 북미, 인도에서 잘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 기아의 미국 생산 모델은 동사가 램프를 전량 공급 중이다. 그래서 요것도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겠죠.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게. 동사는 미국의 GM량 테네시 공장과 현대차 그룹형 알라바마 공장을 갖추고 있고, 24년 10월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SL 아메리카의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뭐 지속 성장보다는 일단 이게 이제 한번 램프업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실적이 한번 뛰겠죠. 그리고 2026년 초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멕시코 공장도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요거는 좀 너무 올해 반영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감이 있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넘어가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 전망. 네,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요. 동사는 21년부터 상저하고의 실적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요. 2024년에도 계절성 영향이 있더라도 2024년 OPM은 한 9에서 10% 예상합니다. 하반기에 수익성이 하락하는 이유는 임단협 협상에 따라서 하반기에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조금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하반기 기아 이런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믹스 개선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신제품의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SL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전망은 매출액 한 5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YOY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아무래도 판매량, 현대차 그룹의 신차 사이클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L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어떤 마진율이 작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이제 멀티플이 낮은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전방 고객사들, 그러니까 현대, 기아, GM이 잘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팔로우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퀀티케이 TV에서 멘톡 이렇게 알림을 가보시면 멘톡 오프라인 투자 스터디 시즌 3를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찍어놓은 모습이고, 지금 월 1회 모여서 평일에 7시부터 9시, 그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반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요. 7시 퇴근하고 나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계속 모여서 같이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조정장이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더 정확하게 기억에 남고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기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점점 그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는 19개의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이 모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마켓 영향으로 좀 하락한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과
어떤 실패 또는 성공이 아닌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좀 스터디원,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댓글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